안녕하세요. 마크로젠 이진수입니다. 네, 금일 웨비나 데미를 장식해 주실 우리 배윤희 교수님 발표 전에 참석자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잠깐의 시간을 통해 저희 마크로젠에서의 엑소조말 RNA 시퀀싱에 대한 안내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희 마크로젠 NGS 서비스는 이 트레디셔널한 홀지놈 시퀀싱부터 이 최신 분석 기술인 단일세포 분석 그리고 공간 전사체 분석까지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각 분석법이 어떤 것인지 간단히 살펴보면 이 지놈 전체 서열을 해독하는 홀 지놈 시퀀싱, 엑솜 또는 원하는 리전만 해독하는 엑솜 타겟티드 시퀀싱, 오픈 크로마틴처럼 이 지놈의 구조를 분석하는 에피지놈 시퀀싱, 그리고 RNA를 타겟으로 이 유전자 발현 수준을 분석하는 트랜스크립톰 시퀀싱, 그리고 단백질 발현을 하지 않는 이 짧은 길이의 RNA를 분석하는 엑소조멀, 스몰, 마이크로 RNA 시퀀싱, 장내 미생물 또는 다양한 환경 시료로부터 이 미생물 동정에 주로 사용하는 메타지놈 시퀀싱, DNA나 RNA 시료를 자르지 않고 원상태 그대로 읽는 롱 리드 시퀀싱, 다음으로 이 유전자 발현 패턴, T 또는 B셀 리셉터 발현, 지놈 구조, 그리고 셀 서페이스 프로틴 분석을 단일세포 수준으로 할 수 있는 싱글셀 아나리시스, 마지막으로 이 조직을 훼손하지 않고 원상태 그대로 이용해서 이 조직 내 세포의 이 위치 정보와 그리고 유전자 발현 패턴을 단일세포 수준으로 할 수 있는 스파셜 트랜스크립톰 아나리시스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이 엑소조말 RNA 시퀀싱은 대표적으로 이 마이크로 RNA를 포함해서 총 8종류의 스몰 논코딩 RNA를 타겟으로 하는 분석법입니다. 먼저 이 엑소좀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보면 이 NCBI에 등재된 페이퍼 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 글로벌 엑소좀 시장의 이 연평균 성장률 또한 약 10년 전인 2012년 그리고 올해 2022년 기준 모두 약 20%에 달하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트렌드를 보면 현재의 엑소점 시장 규모가 앞으로 더 커질 것임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간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엑소점이 무엇인지 그 특징을 보면 세포 내에는 다양한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엔도좀이라는 소포체가 있습니다. 이 엔도좀은 세포 내에서 다른 세포 소기관들과 다양한 인터랙션을 하거나 또는 외부로 방출돼서 기관 간의 신호 전달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방출된 베지클을 엑소좀이라고 지칭하는데 혈액, 소변, 침을 포함해서 전신의 다양한 체액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 엑소좀의 표면을 보면 여러 막 단백질들이 있고 내부에는 DNA, RNA, 프로틴처럼 다양한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엑소좀은 유전자 발현 조절, 세포의 생존, 사멸, 치료, 그리고 면역, 신호 전달, 질병 전이처럼 체내에서 관여하는 바이오로지컬 패스웨이가 정말 다양합니다. 이런 다양한 패스웨이를 분석할 때 이 엑소좀의 막 단백질들이나 아니면 내부 물질들은 훌륭한 바이오마커로 평가받고 있고 동시에 이 엑소좀 그 자체로서는 세포 독성이 없기 때문에 훌륭한 물질 전달 매개체로서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치료, 진단 분야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미용이나 시술처럼 우리 생활과 조금 더 밀접한 분야에서도 엑소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엑소좀은 다양한 체액에 분포합니다. 따라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유수 연구소에서도 엑소조말 RNA 분석을 위해 저희에게 다양한 형태로 샘플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셀, 컬처 미디어, 그리고 혈액 유래의 플라즈마 아니면 시럼 샘플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적은 비율로 유린, 바일, 살리바, 그리고 뇌척 수액 등의 샘플로도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샘플 형태가 다양한 만큼 저희 마크로젠에서는 각 샘플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엑소좀 아이솔레이션 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퀴아젠사의 미르큐리 엑소좀 실험 플라즈마 키트 이거를 사용하거나 내부 테스트 결과 이 엑소조말 RNA 수율이 가장 우수했던 이 엑소좀 플러스사의
엑소2D4 RNA 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분리된 엑소좀이나 혹은 이제 샘플로부터 바로 RNA를 뽑을 경우 이 타겟 RNA에 적합한 프레 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퀴아젠사의 RNEG 미니 키트 또는 마이크로 RNEG 시럼 플라즈마 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적의 상태로 프랩한 이 RNA를 이용해서 이 라이브러리를 제작할 때도 분석 목적에 적합한 제작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스몰 RNA 라이브러리 제작 방법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의 카테고리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 피규어에 해당하는 투 어댑터 라이게이션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말 그대로 이 RNA 가닥의 양 끝에 3' 어댑터와 그리고 5' 어댑터를 달아주는 방식입니다. 다른 방식에 비해 이 바이어스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긴 하지만 이 RNA 발현량의 작은 변화를 감지하는 데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제작한 라이브러리는 길이가 매우 다양한 여러 타입의 RNA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자가 목적하는 이 RNA 타입 길이가 포함되게끔 사이즈 셀렉션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른 한 방식은 라이게이션 프리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말 그대로 라이게이션 과정 없이 이 폴리머레이즈를 이용해서 RNA 시로의 3' 부분에 폴리 A 테일을 합성하고 그리고 나서 이 폴리 T 서열을 가지고 있는 프라이머를 이용해 캡처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방식에 비해 바이어스도 작고 또 RNA 캡처능도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라이브러리를 제작하고 나면 이 분석 목적에 맞게끔 사이즈 셀렉션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총 4가지의 스몰 RNA 라이브러리 제작 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은 일루미나 그리고 타카라사의 키트고 이 타카라사의 키트만 이 라이게이션 프리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바이어스가 상대적으로 가장 작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스몰 RNA를 전반적으로 분석하는 데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 마이크로 RNA만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 일루미나사의 키트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제 실험을 하다 보면 스몰 RNA 특성상 프레판 RNA 양이 매우 적거나 또는 이 프레판 전체 RNA 중에서 스몰 RNA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적은 경우 등 다양한 변수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단연간의 분석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최적의 키트를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제작 그리고 시퀀싱을 하고 나서 각 스몰 RNA 타입에 대한 발현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기본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엑소조말 RNA 분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 마이크로 RNA를 포함해서 총 8가지의 스몰 RNA에 대해 분석하는 스몰 RNA 프로파일링. 다른 하나는 오로지 이 마이크로 RNA만을 분석하는 마이크로 RNA 프로파일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제가 여기 이렇게 표시한 것처럼 각 스몰 RNA 타입마다 길이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꼭 분석 목적에 적합한 사이즈 구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다시 분석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마이크로 RNA 분석의 경우에는 다른 타입의 스몰 RNA와는 다르게 이 마이크로 RNA에 대한 두 가지의 분석 결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어떤 분석 결과를 드리는지 이 mRNA의 발현 과정과 함께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이 핵내의 지놈으로부터 이 프라이머리 마이크로 RNA가 전사됩니다. 이 마이크로 RNA의 5랭캡과 그리고 폴리 테일은 드로샤와 같은 단백질에 의해 제거가 되는데 이를 프리커서 마이크로 RNA라고 지칭합니다. 이 핵 안에 있는 이 프리커서 마이크로 RNA는 이 사이토졸로 이동하게 되고 여기서 이 다이서에 의해 이 스템의 말단 부분과 그리고 이 루프가 제거된 마이크로 RNA 듀플렉스 형태를 취합니다. 여기서 이 마이크로 RNA 스타 스트랜드 이 가닥은 기능을 보이지 않는 스트랜드이기 때문에 제거가 되고 최종적으로는 이 머추어 마이크로 RNA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이 머추어 마이크로 RNA는 A고 단백질과 결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마이크로 RNA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라이보 뉴클레오 프로틴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는 이제 시퀀싱을 통해
이 머추어 마이크로 RNA에 대한 정보는 물론이고 그 전 형태인 프리커서 마이크로 RNA에 대한 발현 정보 또한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RNA 분석은 이 미르베이스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로 RNA의 프리커서 그리고 머추어 폼에 대한 발현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스몰 RNA 프로파일링 할 때는 이 RNA 센트럴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고 이 마이크로 RNA를 포함해서 tRNA, piRNA, 스노우 RNA, snRNA, myRNA, scRNA, 볼트 RNA 이렇게 총 7가지의 스몰 RNA 타입에 대한 발현 정보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기본 분석 결과를 한 번 더 요약하자면 이 스몰 RNA 프로파일링과 마이크로 RNA 프로파일링 모두 이 미르베이스 기반의 마이크로 RNA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여기에 더해 이 스몰 RNA 프로파일링은 이 RNA 센트럴 기반의 다양한 스몰 RNA 타입에 대한 분석 결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 두 프로파일링 모두 이 미르딥2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기존에 보고된 바 없는 노블 마이크로 RNA에 대한 예측 결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아래에서 그 예시를 보면은 시퀀싱을 통해 얻은 특정 서열이 이 그림처럼 이 마이크로 RNA 프리커서 형태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예측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각 스트랜드에 대해서 발현량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한 정보도 드리고 있고 실제로 이 어떤 리드들이 그리고 몇 개가 이 노블 마이크로 RNA 서열에 매칭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기억해 주셔야 할 점은 이 노블 마이크로 RNA에 대한 결과는 아직 보고된 바 없는 마이크로 RNA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정도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점 참고해서 실험 결과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샘플 간 비교 분석에 대한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샘플 간 유사도 그리고 재현성을 파악할 수 있는 총 3가지 결과를 제공합니다. 가장 왼쪽의 이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는 이 샘플 간 유사도를 0부터 1 사이의 이 노멀라이즈한 수치로 보여주는데 하늘색으로 갈수록 유사도가 높고 분홍색으로 갈수록 이 샘플 간 유사도가 낮은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에 이 계층 군집도에서는 이 샘플 간의 유사도를 샘플 간의 거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거리가 가까울수록 샘플 간 유사도가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멀티 디멘셔널 스케일링 플랫에서는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샘플 간 유사도를 거리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 2D로 나타내기 때문에 이 선형의 계층 군집도보다는 조금 더 구분이 뚜렷한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이 가장 아래의 이 샘플처럼 이 다른 샘플들에 약간 튀는 이 아웃라이어 샘플을 파악하는 데 용이한 플랫입니다. 두 번째로는 두 그룹 간에서 이 유의미한 발현 차이를 보이는 마이크로 RNA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폴 체인지 2 이상 그리고 p-밸류 0.05 미만에 해당하는 마이크로 RNA를 유의미한 발현 차이를 보인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이 그룹별 또 마이크로 RNA별 기준으로 이 정규 분포를 통해서 이 각 마이크로 RNA의 상대적 발현량을 한눈에 보기 쉽게 핀맵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교 분석의 마지막 제공 결과로 유의미한 마이크로 RNA들에 대해서 볼케이노 플랫 그리고 스미어 플랫으로도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이 볼케이노 플랫에서는 각 그룹별 유의미한 마이크로 RNA들을 폴체인지 값과 그리고 이 p-밸류 값을 이용해서 서로 비교할 수 있게끔 나타내고 스미어 플랫에서는 이 신뢰도를 한 번 더 검증할 수 있는 이 CPM 값을 반영해서 각 마이크로 RNA의 발현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CPM 값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CPM은 각 마이크로 RNA의 발현량을 반영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이 상단의 이 두 마이크로 RNA처럼 폴체인지 값이 비슷한 경우에는 이 CPM 값이 더 높은 그러니까 발현량이 더 높은 마이크로 RNA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마크로젠을 통해서 정말 많은 연구자분들이 논문을 게재해 주셨는데 그중 이 논문 4편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이 신장병이 있는 당뇨 환자, 그리고 신장병이 없는 당뇨 환자, 그리고 정상인 이렇게 세 그룹의 이 실험 샘플을 이용해서 엑소좀 유래의 마이크로 RNA를 분석한 논문입니다. 이 세 그룹을 페어와이즈하게 1대1 비교 분석했고 약 100여 개의 유의미한 발현 차이를 보이는 마이크로 RNA를 찾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선별된 100여 개의 마이크로 RNA 중에서 이 당뇨 환자 그룹에서만 발현이 높은 최종 7개의 마이크로 RNA를 당뇨병과 연관이 있는 바이오마커 캔디데이트로 발굴했다고 하면서 논문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페이퍼는 유린율의 엑소조멀 마이크로 RNA, 그리고 실험률의 엑소조멀 마이크로 RNA를 서로 비교 분석한 논문입니다. 또 이 유린율의 엑소좀을 분리하는 방법이 따로 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울트라 센트리피게이션, QEV 익스클루시브 컬럼, 퀴아젠사의 엑소 퀵히트 이렇게 총 3가지의 분리 방법으로 테스트했다고 합니다. 그중 울트라 센트리피게이션을 이용한 결과에서 가장 많은 양의 RNA를 검출할 수 있었고 또 가장 많은 종류의 엑소조멀 마이크로 RNA가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3가지 분리 방법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검출된 이 마이크로 RNA가 타겟하는 mRNA는 무엇인지 이 사이토스케이프 플러스로도 제시를 하고 있고 3가지 방법 중에서 이 울트라 센트리피게이션 방법으로 이 유린과 실험에서 엑소좀을 분리하고 나서 그로부터 프랩한 엑소조멀 마이크로 RNA를 NGS를 통해 분석했습니다. 이 3명의 당뇨 환자 유래 샘플을 이용한 결과를 보면은 이 환자 간의 유린율의 마이크로 RNA 그리고 이 실험률의 마이크로 RNA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코릴레이션을 보이는지 제시했습니다. 또 어떤 마이크로 RNA들이 이 업레귤레이션 되어 있는지도 보고를 했고 이를 통해 이 당뇨의 바이오마커 캔디데이트로 총 5개의 마이크로 RNA를 밝혀냈습니다. 이 논문을 통해서 이 당뇨병 환자의 유린 샘플에서 분리한 이 엑소좀 유래의 마이크로 RNA가 실험 유래의 엑소조멀 마이크로 RNA와 높은 코릴레이션을 보인다라는 것을 밝혀냈고 또 어떤 요인들에 의해 이러한 코릴레이션을 보이는지 그리고 이 당뇨병 진단에 임상적 또는 병리학적으로 어떤 샘플이 더 적합할지에 대해서는 further study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논문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퍼는 이 proliferation state와 그리고 differentiation state에 놓여 있는 아디포사이트 스템셀 율의 엑소좀을 분석한 논문입니다. 이게 각 스테이트에서 뽑은 엑소좀을 이 노멀 리버에 처리하면은 이 엑소좀 유래의 동일한 스테이트로 이 리버가 전환될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이 16주 키운 쥐의 간을 이용해서 총 4가지의 조건을 비교했다고 합니다. 왼쪽부터 이 네거티브 컨트롤, 그리고 PBS 처리, 그리고 이 프로리퍼레이션 스테이트에서의 이 아디포사이트 스템셀에서 뽑은 엑소점 처리, 마지막으로 디퍼런시에이션 스테이트의 아디포사이트 스템셀에서 뽑은 엑소점 처리 조건입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결과처럼 각 조건의 간마다 이 글루코즈 농도나 무게 측정을 통해 이 캐릭터라이제이션 했고 이 엑소점 처리한 2개의 간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마이크로 RNA 분석한 결과를 보면은 이 파란색의 프로리퍼레이션 스테이지 그리고 이 빨간색의 디퍼런시에이션 스테이지에서 이 유의미한 발현 차이를 보이는 마이크로 RNA를 각각 43개 그리고 14개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총 57종류의 이 유의미한 발현 차이를 보이는 마이크로 RNA들이 어떤 패스웨이에 관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 주요 분석과 그리고 이 캐그 분석을 통해 프로파일링 했고 또 이 마이크로 RNA들 중 갈색 지방의 디퍼런시에이션에 관련 있는 이 4가지의 마이크로 RNA들이 실제로 업레귤레이션 되어 있다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특정 스테이트에 놓여 있는 줄기세포에서 얻은 엑소좀은
이 아직 특정 스테이트에 진입하지 않은 줄기세포의 페이트를 조작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조직을 재생하거나 혹은 리프로그래밍 하는데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논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논문은 이 암내막 전이 환자와 이 정상인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이 뇌초수액 샘플을 이용해서 총 8종류의 스몰 RNA를 분석한 논문입니다. 이 암내막 전이 질환 관련해서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미르21 패밀리를 포함해서 이제 이외에도 다양한 마이크로 RNA가 정상인에 비해 업레귤레이션 되어 있다는 것도 확인을 했고, 또 이 마이크로 RNA들이 관여하는 바이올로지컬 패스웨이는 무엇이 있는지 마찬가지로 주요 분석과 태그 분석을 통해 프로파일링 했습니다. 또 이 마이크로 RNA 이외에도 이 파이 RNA나 아니면 이 yRNA처럼 다른 타입의 스몰 RNA에 대해서도 함께 규명을 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타입의 스몰 RNA가 이 암내막 전이 증상의 훌륭한 바이오마커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논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개드린 논문처럼 이 다양한 타입의 샘플로 엑소조말 RNA 분석뿐만 아니라 최신 분석법인 싱글셀 또는 티슈 분석도 저희 마크로젠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시퀀싱이나 분석 관련해서 계획이 있다면 앞으로도 저희 마크로젠 많이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